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5대양 6대주의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한국인들 중심으로 방송을 하지 않고 이제, 글로벌로. 네, 글로벌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네. 내용도 좀 글로벌한 예. 내용입니다. Good evening everyone. 예. 오늘은 그 브레인 뇌에 관한 그렇습니다. 그 고민거리인데요. 네, 뇌에 병이 생기면 우리는 몸에 다루는 병하고는 달리 다른 접근을 씁니다. 왜냐하면 뇌는 열기가 힘들어. 뇌는 열면 대공사야. 뭐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뇌가 그러니까 수술은 어려워. 그리고 약을 먹여도 이 뇌로 잘안 들어가. 뇌로 못 들어가. 그 비비비라고 해서 그 하여튼 약이 안 들어가. 네, 그 그런 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약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기 때문에 뇌는 자꾸 무슨 전파를 쏘고 뭐 그렇습니다. 다양한 그 보통 그 몸 치료에는 안 쓰는 다양한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트렌드의 그렇습니다. 업데이트가 어떤지 그리고 요거 어떤 분야로 커질 건지 방금 말씀하신 이 분야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네 모셨습니다. 의지력 부족도 질병이다 뇌 질병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죠. 네, 한양대학교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임창환 임창환 교수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언뜻 떠올라서 질문 드린 건데요. 그 작심삼일 이제 곧 이제 연초가 되니까 일종의 병이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평생 안 되더라고. 뛰는 사람 중에서도요, 자꾸 의지박약으로 자꾸 뛰다 멈추다가. 의지력 부족도 일종의 그러니까 뇌질환 같은 거겠죠, 그죠? 글쎄요. 의지력 부족이라는 질환은 일단 없고요. 그거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없는데, 습관인가요, 습관? 근데 뭐 사실 굳이 연관을 짓자면 우리가 또 사실 가장 또 힘든 게 뭐 금연, 금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뭐 그런 이제 중독 관련돼 있는 질환들은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자약으로 많이 예.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약. 중독. 중독은 전자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 의지 부족이 편안함 중독이잖아요. 익숙함 중독. 그게 의지 부족이지 그게. 그러니까 치료의 대상이 맞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전자약. 전자약이라는 게 먹는 뭐예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 보통 약이라고 하면 이제 먹거나 아니면 주사 형태로 몸 안에 주입을 하잖아요. 예, 근데 기존의 이제 약들이 또 부작용이 많이 따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약이 효과가 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몸 밖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체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됐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찜질하는 것들 찜질 이런 거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주파 마사지기 예.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크게 보면 전자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뭐 요즘에 많이들 연구하시는 전자약은 주로 이제 뇌나 신경을 자극하는 전자약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용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예. 한 7, 8년 정도 전부터 많이 유행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전류, 자기장, 초음파 이런 거 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거죠. 물리적인 자극이요? 그러니까 뭐 전기를 가할 수도 있고요. 자기장을 가할 수도 우리 있고요. 이게 허리 아플 때 전기 드르륵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그것도 크게 보면 전자약이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 아. 그럼 그게 더 효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게 만약 효능이 있다면 허리도 전자약으로 치료하지 왜 약을 먹고 왜 수술을 해? 네,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전자약이라고 하면은 일단 신경계, 특히 뇌 관련된 쪽을 많이 타겟으로 하고요. 뇌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우울증 예를 들어보면 예. 그 우울증이 사실 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약을 먼저 먹어보고 한 달 정도 복용을 한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B약을 복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C약을 복용하고 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먹는 약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여러 가지. 근데 전자약은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뇌의 전기 자극으로
약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낸다. 그래요? 예,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약을 먹는 거 같은 효과.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것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근데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을 먹기 전에 이 전자약을 먼저 써보고 그다음에 잘 들으면은 계속 전자약을 쓰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있는 이제 약을 약을 먹으니까. 먹는 거죠. 진짜 전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진짜 전류를 흘려보내는 그 예전에 왜 영화 같은데 보면 네. 옛날에 정신병 환자들 아, 네네. 머리에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네네네. 전기 막 고문 비슷하게 네, 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 요즘에도 합니다. 그 전기 충격 이제 음. 치료라고 해서요. ECT. 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거는 아주 이제 극도로 심한 우울증이나 예. 아니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뇌를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제 공동 연구 많이 하는데요. 예.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은 뇌를 리셋시킨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게 무슨? 아 전류를 그러니까 흘려서. 센 전류를 빵 때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은 하들짝 놀라겠지. 예, 전기 뇌에 있는 이제 회로, 신경 회로들이 예. 일부가 거의 리셋이 되는 효과가 있다. 아. 근데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일부 기억 상실이라든가 음. 그런 아. 부작용이 있긴 한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뭐 정말 드라마틱한 분들은 정말 뭐 완전히 이제 괜찮아질 정도로 효과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네, 우울증 아주 심한 우울증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교수님 기억 상실이라는 게 꼭 부작용만은 아닙니다. 잊고 싶은 기억들이라는 것도 많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지우고 싶은 것만 지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까지 그래, 지워지니까 기억하고 싶은 거 지워줘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솔직히 잊고 싶은 건 있지만 기억하고 싶은 게 굳이 있습니까 전 인생에서? 많죠, 많아요. 뭔데요? 한번 알아. 뭐 얘기해봐요. 애가 태어났을 때 뭐 이런 거. 그거 아, 다 그 어떻게 이뻤던 거? 그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거 자꾸 기억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 게 기억 안 난다고 생각해봐. 현실이 안타깝지도 나 않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 아름다웠던 그 옛날에 그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래 그런 그런 순간 거. 그런 거 자꾸 기억나면 네. 하루 종일 스트레스예요. 아닙니까? 너무 달라졌어? 그렇지.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원래 저런가 보다. 그러면 됐는데. 들은 얘기. 네. 우리 집 얘기 아니라. 예. 네. 자 훈훈한 마무리. 네. 아무튼 오늘 준비하신 게 좀 있으니까 배워보죠. 예, 준비하신 거 좀 배워보죠. 뉴럴링크하고 이 전자약 요거부터 좀 배워보면 되나요? 아, 네네. 네. 그 일단 그 뉴럴링크 제가 한 2년쯤 전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제 처음 환자에게 적용이 됐죠. 삽입이 됐고요. 실제로? 네네네. 실제로 삽입이 됐고 그때 아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그 뒤로 사실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뭐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럴링크가 그때 배우기로는 구멍 뚫어서 네네. 블루투스 같은 거 머리에 넣어. 맞습니다. 그래서 뇌의 자극을 블루투스로 컴퓨터로 보내주는 거야. 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습하시라고 제가 여기 자료 하나 여기 준비했는데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실 형태로 된 전극을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외부하고 통신할 수 있는 저 통신 모듈을 삽입을 하고 이제 수술을 뚜껑을 닫는다. 하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 방식 자체는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첫 번째 환자에게 이식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 그때 방송을 하고 이후에 그분이 막 생각만으로 그 체스 게임하고 예.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을 즐기는 영상이 공개가 됐었고요. 뭐 이후에 사실 다른 환자분들에게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뭐 환자분들마다 주로 이제 게임하는 걸 시연을 많이 했는데요. 뭐 마리오 카트 플레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콜 오브 듀티 그 총 쏘는 FPS 게임도 플레이를 하시고 예, 그런 이제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됐고요. 예. 지금까지 벌써 22명의 머릿속에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사용을 하고 있다. 뭘요? 저거를? 생각만으로 컴퓨터 제어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제 세상과 소통을 하는 거죠. 저거는 그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야? 아니면 멀쩡한? 아니 멀쩡한 분들은 사실 넣을 수가 없고요. 지금 예. 허가가 안 나서 주로 환자분들 무슨 환자? 주로 사지마비 그러니까 주로 아.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그 신경이 끊어지신 분들 예. 팔다리 못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뭐 루게릭 환자분들한테도 몇 분 적용이 됐고요. 그런 분들. 근데 지금 예상하기로 이게 좀
분야가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못 움직이는데 저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 네. 아, 물 마시고 싶다 내지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해서 저 클릭하고 싶다. 네네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해요? 그게 이제 뇌에서 그런 의도를 읽어서 신호가 가서. 네, 신호가 아. 가서 그걸 해독을 해서 AI가 그래서 이제 명령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그 명령을 로봇한테 주면 로봇이 물 갖고 오겠네. 맞습니다. 하고 정확합니다. 컴퓨터로 하면 컴퓨터 움직이는 네. 거고. 지금 사실 뉴럴링크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예상하기로 이게 나중에 좀 확장이 되면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적용이 되면 그러면 가정에 이제 옵티머스 그 테슬라에서 만드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있고 예. 휴머노이드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마치 그 아바타 제어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서로게이트인가 어.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처럼 이제 네. 로봇이 보는 거를 이제 안경을 통해서 보고 그다음에 로봇을 제어를 해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거기서 물 아. 꺼내서 가져와서 물 마시고 어허. 이제 자기의 팔과 다리를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이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운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FSD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반자율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 분들이 그러네. 네, 앉아가지고 생각만으로 이렇게 이게 안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100% 정확도가 아니면 적용하기 쉽지 않은데 조사를 반자율 주행이 있으면 우회전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으면 차가 이제 맞습니다. 고신을 듣고 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돼요? 그래. 잘될 것 같진 우회전할까 않아. 좌회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회전했다가 좌회전하라는 걸로 이해하면 어떡해? 아니면 우회전도 너무 많이 가거나 네. 뭐 요만큼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반자율 주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완전 수동으로 하면은 사실은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궁금한데 네. 요건 내 생각만 한 거고 명령은 아직 안 내렸어. 네. 그거를 구별하나요? 그게 참 쉽지 먹고 않은데요. 싶다라는 느낌과 네. 먹고 싶으니까 가져와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명령만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읽어드리는 부위가 아주 넓은 부위에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오른손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부위 이런 것들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른손을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상상을 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인다거나 뭐 예를 들면 주먹을 꽉 쥐면은 마우스 클릭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다 매핑을 하는 거죠. 몇 가지만 전부 다 네. 생각대로 다 하는 건 네, 아니고. 보통 한 뭐 8가지에서 10가지 마우스를 정도. 오른쪽으로 2cm 옮겨 이게 아니라 네. 마우스를 옮기려면 세 번째 손가락을 2번 까딱하고 그러면 세 번째 손가락을 2번 까딱하는 이 느낌을 전해주고 그렇게 한다. 보통은 이제 그 우리가 조이스틱 잡는 상상을 예, 하고요. 예. 조이스틱을 이렇게 틀고 앞으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그 하면 이제 상상을 마우스가 하는 거예요? 네, 그 상상을 하면 이것도 강도까지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아. 뉴럴링크는. 그래서 이걸 3가지 서로 다른 강도로 그렇구나.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그러면 뭐 마우스를 빨리 움직이기도 할 수 있고 천천히 움직이기도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연결되었다. 그건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럴링크가 최근에 발표를 한 게 그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앞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곧 임상 시험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요 망막 쪽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럼 앞을 못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인공 망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몇 년 전에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식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망막에다가 여기 전기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전극들을 삽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앞에 여기 안경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전기 자극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막이 이제 손상됐으니까 망막 예. 대신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상도를 높이는데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망막이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이게 해상도가 한 200픽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200픽셀이면은 사실 앞에 뭐가 그냥 있다 없다 그래.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뇌에 있는 이제 1차 시각 피질이라고 하는 곳이 망막에서 이제 맺힌 영상이 뇌에 전달이 되는 곳인데 거기는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망막을 자극하지 말고 대뇌에 있는 1차 시각 피질에다가 전극을 깔아놓고 전기 자극을 하면은 더 해상도 높은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아이디어는 단순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시도를 한 미국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임상 시험을 실패를 하고 접었어요. 예.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발작을 하는 겁니다. 전기 자극을 했더니 뇌에. 네. 그러니까 그 왜 뇌전증
이라고 하죠. 예. 뇌전증 환자분들이 발작하는 것처럼 전기 자극하니까 뇌가 이제 발작을 유발을 해서 아이고야. 그래서 이런 이제 정체 상태에 있었는데 뉴럴링크가 지금 뭔가 자신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발표는 했다. 네네네. 발작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전기 이런저런 자극이. 전기 자극은 그동안에도 네. 해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뇌전증 환자분들이 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뇌의 어떤 부위에서 이게 과도한 활성이 유발이 되면요. 네. 그러면 그 활성이 인접하고 있는 다른 신경세포들로 착 퍼지면서 이게 뇌 전체까지 쫙 퍼집니다. 그럼 뇌 전체가 아주 높은 그런 활성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정신을 잃고 이제 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여러 곳을 쫙 자극을 하면 그러면 이 이제 자극이 퍼지면서 이제 발작을 너무 유발한다. 고해상도 정보를 줘서 그럴까요? 이게 한 점으로 자극을 하면 발작이 안 일어난다고 해요. 예. 근데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은 발작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게 뇌 안에서의 이게 세포와 세포들 사이에 연결하는 여러 회로를 예. 타고 이렇게 쫙 확산이 되는 그런 뭔가 메커니즘이 아닐까. 정확한 거는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점을 본다. 하여튼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네. 희소식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잘 된다면은 정말 사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양쪽 눈 다 안 보여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럼요. 거죠. 네. 와. 심지어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떤 상상도 해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넷플릭스 연결을 해가지고 와. 영화를 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네. 뇌랑 바로 연결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카메라를 사실 적외선 카메라를 달면요. 그러면은 밤에도 볼 수 있고요. 망원 렌즈를 달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당겨서 보는 것도 가능하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감았는데 뇌로 연결해서 넷플릭스 보면 네. 진짜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뇌로 어. 상상하는 건데 나 진짜 같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약간 여기 맹점이 있는데 아직은 칼라 영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흑백밖에 못 봐요. 아직은 네. 왜요? 왜냐면 이게 그 뇌 여기 시각 피질 쪽에 있는 세포들이 신경 예. 세포들이 이게 RGB 세포들이 있는데 얘네가 너무 사실은 붙어 있어서 이걸 분리해서 자극하는 게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현재 기술이 만약에 부족해서 그 개별 세포들을 다 따로따로 자극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혹시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이 다 대부분 흑백 꿈인 경우가 많은데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글쎄요, 붙어 있어서. 저는 흑백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흑백 꿈을 꾸나요? 색깔이 생각 안 나면 흑백인 거죠. 아, 네. 꿈에-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꿈에 강아지가 나왔는데 털 색깔이 뭐였어? 어, 기억이 안 나지? 그냥 강아지였지.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꿈을 꿀 때는 어차피 우리가 그래. 자극을 해서 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상상하는 칼라를 거니까 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극이 아니니까 머릿속에 상상한 내용이니까. 아 그럼요. 네. 아, 그게 자극 아닌가? 아 자극은 외부에서 주는 거죠. 외부에서 전기로 주는 거고 전기로 줄 때 요 세포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자극을 못 하니까 흑백으로밖에 세 개가 같이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외부에서 보는 자극이 있으면 요 네. 자극이 뇌에 있는 RGB 네. 하나씩 때려가지고 아유 그럼요. 어느 정도로 조합할지를 네. 우리 LCD 네. 보듯이 네. RGB로 때려서 그렇게 한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뇌에서 뭐 하다가 그 RGB를 때리는 게 꿈이 아닐까요? 그게 뭐 혈관의 작용이든. 아니랍니다. 네. 아니 꿈을 꾸는 것도 사실은 시각 피지를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 있는 아. 세포들이 다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꿈을 읽어내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요? 네, 우리가 요 대단하다. 1차 시각 피질에 있는 신경 세포의 활동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면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재생해서 보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이야. 이제 그런 게 다 뇌의 신호들이 다 전기 신호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전기 신호를 잘 읽거나 네. 잘 뭘 주면 네.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야. 그럼에도 뭐가 이렇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 잘 모르죠. 어?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것만 지금 되는 거죠. 네, 네, 네. 주로 감각과 관련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운동과 관련된 것들 정도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를 읽겠다라고 하면 사실 언어 영역이 있거든요. 뇌에 언어를 네. 만들어내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있는데 예. 그 많은 학자들이 브로카 영역에서의 신호를 받아서 언어를 뭔가 재구성을 해보고 해보겠다라고 싶었는데,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아.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해독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신호는 있는데 네.
긁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죠. 강아지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맞습니다. 네, 거죠. 정확합니다. 네. 컴파일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건 AI가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AI를 지금도 사실 AI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 지금도 해독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도 해독은 잘 못하고요. 예. AI가 해독해 주는 결과를 보는 건데, 음. 근데 브로카 영역에서 나오는 신호는 아직 AI도 잘 해독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해독이 아직 안 되고. 네네. 계속 그걸 학습시키다 보면 네. 뭔가 AI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고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최신 업데이트? 뉴럴링크는 최신 업데이트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돈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경쟁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뉴럴링크가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2030년부터 예. 1년에 최소 2만 명씩 머리에다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2만 명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수익이 나냐면 이게 하나를 넣는데 보통 10만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 넣는데. 예. 근데 2만 명을 넣으면은 우리 돈으로 거의 한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3조 원, 그리고 이게 사실 보수적으로 잡아서 2만 명이지 사실 노인들에게 이렇게 또 적용이 확대가 되고 하면은 뭐 몇십만 명 1년에. 그럼 사실 이게 시장 규모가 꽤 커지게 되거든요. 환자들에게. 그렇죠. 환자들에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 싱크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쟁사인데요. 예. 근데 이 싱크론은 최근에 애플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 네. 예. 안경. 비전 프로를 생각만으로 제어를 해서, 그러니까 비전 프로로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가습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러면 비전 프로가 가습기라는 걸 인식을 하면, 그러면 얘가 생각만으로 가습기를 켜 하면 딱 켜지는 거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을 다 제어하는 거를 시연을 했습니다. 저건 원리가 뭐예요? 원리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럴링크하고 똑같고요. 켜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면 뇌 어딘가에서 켜 이렇게 그런데 그 신호를 보고 진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도 켜 하는 거를 인식하기 쉽지는 않아서 예. 그래서 켜 하고 싶으면 뭐 주먹을 꽉 쥐고 그다음에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다 매핑을 하는 거죠, 명령. 되게 단순하게 명령을 헷갈리겠다. 네, 키고 네. 싶은데 켜가 뭐지? 그렇게. 켜는 오른손 이렇게 손가락 하면 두 개. 뭐 이렇게 네네. 운동신경 자극으로. 자극은 아니고 운동신경에서 나오는 신호를 해독해서. 그거 왜 켜라고 하는 명령과 네, 왼쪽 손가락을 들어라고 네.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구조라서예요? 서로 왜- 다르죠.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너 스피치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말을 그렇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상상을 하는 거고요. 그 상상하는 거 신호가 나오는 구역은 사실은 또 이 손 움직이는 구역하고 또 다른데. 네. 근데 그거는 못 우리는 읽는다. 손 움직이는 구역에만 전극을 넣었으니까 다른 건 못 읽는 거죠. 그럼 켜라고 하는 거기다 넣으면 거기까지 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로 직접 못 그렇게는 넣는 안 이유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여러 군데 해야죠. 구멍을 여러 개 뚫고. 네네네 맞습니다. 구멍이야 여러 개는 뚫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해독이 안 된. 키자 아유 이쁘네 아유 안 이쁘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다르고 왼손을 들어 오른손 들어 이거는 또 다른 것이고 네네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인 신호고 네. 그냥 왼쪽 오른쪽 뭐 네. 이런 거는 매우 직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근데 언어도 읽을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가 언어를 읽는 거를 스피치 BCI라고 하는데요. 얘는 언어 영역에서는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언어 영역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말할 때 사용하는 요 조음기관이라고 하죠. 조음기관의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에다가 삽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입을 이만큼 열리면 의야 뭐 이런 거. 그걸 실제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입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면 예. 그러면 그 영역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그 신호를 받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거나 심지어는 합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켜라는 말을 하면 그럼 그걸 인식을 하는 거죠. 켜라는 입을 움직인다. 켜라는 말을 할 때의 입 움직임을 입 움직이는 운동 영역에서 읽어내는 거죠. 완전 운동만 읽어내는군요. 왜냐하면 말 아직 그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이나 운동이나 이런 단순한 우리 뭐 컴퓨터로 치면은
키보드나 모니터 같은 입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의 신호들만 지금 해독이 가능하고요. 그보다 더 이제 고차적인, 예를 들면 우리 뭐 이성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 그런 전두엽이라든가 이런 신호들은 아직 해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도 예를 들면 켜도 캬도 있고 캬도 있고 네. 뭐 얼마 다양해요. 오른쪽 왼쪽도 세게도 있고 그거 어떻게 살짝도 구별하지? 있고. 그걸 구별 못 하겠네요. 그럼. 아니요, 그 일단 강도 세게 약하게 이거는 한 3단 정도 지금 이미 구별을 하고 있고요. 3단으로. 예, 3단 정도로. 3단으로면 그렇게 대단한 구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3단이 이게 익숙해지면요. 예. 이걸로 자유자재로 제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이식하신 분들이 제어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정상적인 분들이 마우스로 제어하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요. 그뿐만이 예. 아니라 이게 놀라운 거는 익숙해지면은 멀티태스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할 필요 없이 그냥 말을 하면서 마우스 컷을 막 제어를 해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마치. 몸을 그냥 쓰듯이 생각 네. 안 해도 막 쓸 수 그렇죠. 있듯이.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익숙해지면 그렇지. 네, 그렇게 익숙해지는데 한 2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걸리더라고요. 네. 우리도 걸음마 처음 배울 때 걸음마라는 게 뭐지?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고 체중을 이거를 처음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넘어지고 하다가 근데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듯이 네. 하긴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 타자 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하더라고 다들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아직은 그럼 갈 길은 많이 온 거예요? 아니면 아직 가야 될 길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많이 왔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상생활을 보조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거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구가 이미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품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아까 이 싱크론 이외에도 최근에 임상 시험을 받은 그런 회사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네. 파라드로믹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런 이제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해서 임상 시험 허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식을 하는 그런 중입니다. 교수님도 뭘 요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개발하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식하는 방식은 아직 실험이 쉽지는 않고요. 예. 근데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회사가 벌써 2개가 생겼어요. 뉴럴링크 그의 같은 경쟁사, 속에다 삽입하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와 거기는 그냥 막 심어봐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일단 많이 이렇게 주고 어. 그다음에 임상 시험 허가도 좀 쉽게 내주고 하니까 지금 막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뭐 내년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 이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뉴럴링크는 요즘 그만큼 왔다. 앞에 말씀해주신 전자약은 지금 어디까지는 와 있어요? 우리 뇌에다 네. 전기 이렇게 주고 치료하는 그 전자약은 네. 그게 뉴럴링크 같은 방식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전기로 안에 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뚜껑을 안 열고 네. 그러면 안에 있는 신호도 뚜껑을 안 열고 네. 밖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네.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그럼요. 일단 뚜껑을 안 열고 뭔가 안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는 거는 우리가 보통 뇌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뇌파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 그 뭐 신경과나 이런 데 가면 측정할 수 영화 있는. 보면 이렇게 머리에다 뒤집어쓰면 네. 그건 이제 읽어내는 거고요. 예. 그 반대로 전기 신호를 머리 밖에서 안으로 집어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나오니까 당연히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류 전류, 직류. 그걸로 직-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죠. 우리가 모드를 바꿀 수 있죠. 어. 근데 보통은 아직은 상용화가 된 거는 대부분 다 직류이고요.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교류. 네. 그다음에 랜덤 노이즈라고 해서 뭐 화이트 노이즈 비슷한 거를 이제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걸 왜 넣어요? 이거를 넣으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류 같은 경우에는 그 뇌에 특정 질환이 있는데 근데 그 질환 있는 분의 뭐 뇌파를 측정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전두엽 부위에 알파파가 약화가 돼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알파파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알파파가 이제 주파수가 보통 8에서 13Hz인데 한 뭐 10Hz 정도 되는 사인파를 여기다가 교류를 때려주면
그러면은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사실 그 MC 스퀘어라고 하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공부 잘하게 하는 거. 네네. 그때는 사실은 소리라던가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간접적으로 뇌에다가 이제 이런 신호를 전달을 했었는데 그거를 전기로 직접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정말 다양한 그런 뇌 질환들의 효과가 지금 좋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울증에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서 이미 그 처방이 되고 있는 그런 전자약도 있습니다. 그게 요 화면에 있는 요 전자약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전두엽 부분에 전극을 부착을 해가지고 이 전기 자극을 가해주면 그러면 우울증이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우울증 전자약입니다. 저기 원리가 뭡니까? 원리가 왜 그걸 해주면 네. 우울증이 좋아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류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직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이게 플러스 극 아래쪽 부분에 있는 신경 요 세포들의 활성도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 음극 아래쪽에 있는 신경 세포들의 활성도는 떨어집니다. 예. 붙여봤더니 전극을 붙여봤더니 네네네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좌뇌 우뇌의 불균형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른쪽 뇌에 이제 뭔가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왼쪽이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플러스를 붙이면 오른쪽의 활성도를 올릴 수 있고 예. 왼쪽에 이제 활성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극을 붙이면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양쪽에 밸런스가 잘 맞아지는 겁니다. 예를 아니 들면 그게 되면 집에서 공부나 뭐 업무하다가 나 오늘 좀 다운돼 있는데라고 하면 건전지에 플러스 극을 갖다 뇌에다 대고 나 오늘 너무 흥분했네. 아씨 그럼 다시 뒤집어서 마이너스를 대고 그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1800년에 시도가 됐습니다. 와. 우리가 그 볼타의 전지가 예. 있잖아요. 예. 그 볼타의 전지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뇌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전류를 흘려서. 진짜 그럼 자동차 배터리 하나 사다 놓고 우리 저 한번 띠릭띠릭 점프선 거기다 사가지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사실 안전한 전류의 크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거기 맞춰서 자극을 해야죠. 아 그래요? 네, 야매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근데 그 원리는 한쪽 뇌가 너무 한쪽 뇌만 너무 활성화돼 있어서 네. 밸런스를 맞춰주면 우울증이 좀 개선될 거 그런 논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우울증이든 뭐든 뇌에 작용하는 것도 결국은 전기 신호의 크기나 방향으로 결정되는 뭐라는 맞습니다. 뜻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다른 뇌질환에도 많이 적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 임상에는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연구 단계로 많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초반에 중독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중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갈망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그쪽 관련돼 있는 부위를 중독 관련 부위를 억제를 시켜주면 되겠죠. 네. 마이너스 걸어서 그렇지. 예, 자극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오 쉽다. 근데 이게 전기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의 흐름이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사실 요즘에 물리치료 같은데 받으러 가시면은 이렇게 뭐 동그랗게 생긴 거를 여기다 팔에다 갖다 대면 그러면 두두두두 소리 나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뭔가 움찔움찔하고 그런 거 한번 해보셨죠?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머리에다 갖다 대면 자극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밖에서 전기를 넣는 게 예를 들면 우울증 뭐 그 중독을 관할하는 뇌 부위가 딱 정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걔만 딱 주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대충 그냥 이렇게 대충 그 주위에 있는 애들도 그냥 다 영향권에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시고요. 예. 이게 전류를 흘리면은 전류가 사실은 가격도 싸고 이동성도 높고 하지만 그런 정밀 자극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어려울 것 있고요. 같아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정밀 자극이 가능한 거는 자기장입니다. 그래요? 네, 자기장은 조금 더 이제 좁은 부위가 자극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기장 치료는 보통 병원에 가서 받을 때 자기장 치료를 받고 이런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은 재택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면 그러면 이 기계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를 빌려가지고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거를 착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어디다 어떻게 붙여? 뇌에다 붙여요?
뇌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마에 붙이죠. 이마에. 이게 보통 이제 머리카락이 있으면은 좀 사실 이게 자극하기 쉽지가 음. 않아서 보통 가정용 시스템들은 이마에다가 많이 붙입니다. 야. 그것도 됩니까? 아까 전에 뇌 전파를 읽어서 마우스도 움직이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뇌 전파를 읽어서 밖에 걸 움직이게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전파를 넣어서 네. 뇌 운동신경을 네.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네. 또 다리 걸어. 네. 못 걷는 사람이 네. 전기를 줘서 네. 걷는다거나 네. 아니 갑자기 힘이 좀 세진다거나 네. 아니 뭐 나아가서는 뭐 이 주입을 통해서 좌파를 우파로 바꾼다든가 우파 머리를 좌파로 바꾼다든가 체내를 시켜. 세뇌 이런 거. 아니 뭐 그렇게까지 사실 뭐 아주 정밀하게 예. 이렇게 또 강력하게 자극을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전파라고 하셨는데 전파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파는 한 곳에 모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파는 이렇게 뚫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파 대신에 요즘에 많이 연구하는 게 초음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음파는 한 곳에 모으는 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초음파는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여러 개의 이 초음파 발생 장치를 부착을 한 다음에 한 곳에 집속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세지면은 그러면은 거기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암 치료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즘에 산부인과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하이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하이프처럼 이렇게 특정 영역을 이렇게 집중해서 태워버리는 예. 건데 그거의 강도를 좀 약화시키면 그러면 뇌를 조절하는 게 가능해요. 얼만큼 조절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뇌를 자극을 하면 예를 들어 이게 자극을 하면은 막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느끼게 하고 하는 예. 거는 자극이라고 하고요. 예. 그거보다 약한 강도로 상태를 좀 바꿔주는 거는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조절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실제 자극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별로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장으로 뇌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 그걸 이제 경두계 자기자극 TMS라고 하는데요. TMS를 이렇게 빵빵 소리 나면서 때리면은 그럼 진짜 손가락이 움찔움찔해요. 움직이게 하는 게 가능해요. 손가락 특정 손가락을. 그 운동 자극을 주니까 네. 마치 손가락한테 움직이라는 명령 내린 거와 똑같은 착각을. 네. 근데 미세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모양이네요. 내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별로 써먹을 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전자약을 연구를 하는 이유가 예. 뇌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움찔움찔하게 하는 이게 사실 뇌 질환 치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뭘 행동을 하게 하는 건 그렇게 강한 게 필요 그렇죠. 없고. 행동을 우리가 외부에 자극을 내서 굳이 행동을 하게 할 그런 응용 분야가 별로 없는 거죠. 아, 그런 니즈가 없다. 네, 니즈가 없는 거죠. 네. 환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있을까요? 많죠. 아니 남편의 뇌에다가 야 밥 먹었으면 설거지해. 그런 거나 아니면 그래서 한때 아닌가요? 그런 연구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도 예. 느끼게 하는 거를 좀 그것도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네요. 응용이 예, 조금 예. 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게 뇌를 자극을 해서 예를 들면 가상현실. 근데 실제로 느끼는 네. 것처럼. 야,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내 대박이지. 아바타가 한 대 맞았는데 나도 아파. 예. 그걸 느끼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려고 많이들 시도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됐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직은 이게 머리 외부에서 자극하는 걸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머리 안에 뉴럴링크처럼 예. 머리 안에다 넣고 그 다음에 자극을 주면은 훨씬 더 정밀하게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위를 찾아냈어요. 어디를 자극하면 그럼요. 한 대 맞았을 때 이 통증을 어디를 자극하면 비슷하게 느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 한 100년쯤 전에 맵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뇌 안에 어느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부분에 어떤 감각을 담당을 한다. 그래요? 네, 그럼요. 다 있죠. 그럼 허리 아프면 여기 있는 거 띡 하면 되겠네 이게. 허리 아프면 여기 하면 아프죠, 허리가. 음. 허리가 아픈 게 낫는 게 아니라. 아프게 하는 건 가능하다. 네네네네. 거꾸로 네. 머리에 띡 찔렀는데 아유 허리야. 머리 또 찔렀는데 아유 코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신기하네. 그래서 그걸로 지금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꿈 같은 얘기긴 한데요.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이 돼야 되긴 하지만 이 뉴럴링크 같은 시스템들이 발전을 하면 이 장애인분들이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 예, 봤어요. 거기에서처럼 이제 자유자재로 아바타를 제어를 하고 아바타가 느끼는 거를 뇌 자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가능해질 수도 있죠. 사실상 게임을 하는 거네요, 그죠?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정상인들은 플레이 못하는 거를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플레이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안 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제일 걸림돌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아니 안 현실화되는 되는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아직 시도를 많이 안 했을 뿐이고요. 인간을 상대로 해서, 인체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뭔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뇌 자극을 해서 뭔가 느끼게 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요. 근데 다양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르는 감각이나 아니면은 좀 거칠거칠한 거를 만지는 감각이나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아 부드럽다 아니면 아 이거 뜨거운데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감각들을 우리가 이게 패턴을 바꿔서 느끼게 하는 건 아직 현재 기술은 좀 어렵죠. 왜냐면 이게 사막에서 사실 바늘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자극을 줘야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연히 찾다 보니 이걸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거칠거칠한 느낌까지는 그렇죠. 네. 느껴지는 점을 찾았는데 네, 그런 어디를 자극은 찾았는데 자극하면 부드러운 느낌을 손끝에서 느끼게 되는지는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그 위치는 찾았는데 거기에 자극 전류를 어떤 패턴으로 줘야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못 찾은 거죠. 위치를 찾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부드러운 느낌을 아니 위치는 그 모든 이제 예를 들면은 요 손끝 이런 것들이 요 각각의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손끝에서 느끼는 거니까 부드러운 것도. 그렇죠. 근데 네. 뭘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느낌이 주는지 모르겠다. 출력 부드러운 느낌이 날 때 나오는 뇌파를 그대로 역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그대로. 이제 시도들도 있는데 그걸 또 그대로 넣는다고 또 되는 그렇게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예. 막 그 근처에서 바꿔가지고 그래서 시도를 해보고 있긴 합니다. 진짜 더듬더듬. 그러니까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그런 VR에서 이런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져야 되는 감각이 뭐냐면 자기 수용 감각이라고 해서 우리는 눈을 감고도 팔을 움직이면 팔이 어딘지 알잖아요. 예.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이거를 감각으로 줄 수 있으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내가 움직였을 때 진짜 내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수가 그렇죠. 있는 눈 거죠. 감고 눈 감고 이렇게 하면 네. 되니까. 그 느낌이 어디를 가야 자극되면 되는 건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직은 좀 어색한 게 뇌라는 그 딱딱한 것 때문에 전달이 약간 정교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니면 그 신호 체계를 충분히 못 읽어서 그렇습니까? 신호 체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패턴 말 그대로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패턴을 해야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부드러운 거 느끼게 할 거냐 아니면 뜨거운 거 느끼게 할 거냐. 전기 자극의 그렇죠. 전기 자극의 전류 패턴. 찌릭찍 정확한 정보네. 그럼 정확한 정보. 정확한 정보죠. 예. 네,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줘야 이 사람이 진짜 아직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달하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안 대표 얘기했듯이 부드러운 걸 너 만져라. 이 느낌이 뇌에 전달되면 어디로 전달되는지 가보면 뭔가 요즘 뭔가 전기 신호가 갔으니까 부드러운 느낄 텐데.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잠깐 너 일로 봐. 요 부드러운 요 느낌 이거 봐봐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거 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왜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신호 자체가 이게 뉴런 하나하나에서 이제 나오는 신호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인접하고 있는 여러 뉴런들이 막 동시에 만들어내는 신호이기도 하고.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감각의 오케스트라다. 그 근처에 있는 영역들이 그리고 뭐 이게 특정할 때마다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데이터. 사람마다는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자극 패턴을 같은 자극 패턴 주면 비슷한 걸 느낍니다. 와, 근데 넷플릭스 이렇게 머리에다 연결해가지고 그거 본다 그러면 진짜 대박이겠다 진짜. 왜? 총천연이잖아요. 진짜 내가 겪은 거 같을 거 아닙니까? 옆에서 막 야한 거 본다고 생각해봐. 흑백이라니까요. 흑백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흑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감각의 문제니까 그거는 완전 다릅니다. 뭐 야한 것도 그렇고 전투신도 그렇고 얼마나 실감 나오겠습니까? 좀 미치는 거지. 실감이 난다. 넷플릭스의 세상이지. 지금 말씀한 건 실감이 나는 게 아니라 눈이 없으면 넷플릭스를 못 보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뇌의 전극을 활용하면 마치 본 것처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시신경을 어딘가 자극해서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 그게 실제로 넷플릭스를 시청한 일반인들보다 더 막 실감나거나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말씀을 드린 건데 넷플릭스가 아니라 아예 그런 콘텐츠로 만들면 되죠. 우리가 실감 나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실제로 전장에 내가 가 있는 그렇죠. 것 그렇게 만들면 되죠. 네. 게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진짜 그걸 만들면 보는 되잖아. 것처럼 이렇게 자극을 주면 되죠. 아 부드러운 자극을 주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아직도 모르는데 뭐 총탄 튀는 거 뭐 이런 거를 조절해서 실감나게 한다고? 아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네. 가능하다.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저 넣는 거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저를 기절시킨 후에 네. 이놈의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 하고 이렇게 전극을 꽂으면 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어려울 것 쉽지가 같아. 않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파일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는 측정할 수 있는데 뭔가가 이 나오긴 신호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숲에서 귀뚜라미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무슨 생각이 여러 생각 중에 안승찬 나쁜 놈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그 숲에서 많은 생각 중에 귀뚜라미가 울었는 건데 그거를 밖에서 딱 잡아내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읽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이제 컴파일러 만들면 되는 게 자 이진우 씨 그럼 우리가 해봅시다. 자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 하늘 네, 하면 생각했어요. 그럼 이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 싹 뽑아다가 아, 요건 하늘이구나. 어. 그럼 하얀색을 생각해봐요. 요건 하얀색이구나. 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으면 이게 이제 언어로 조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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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납적으로. 네. 그죠? 네. 야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씩, 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실제로 하나씩.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어.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은 이제 올해 발표된 건데 한 1000개 정도의 단어 셋을 만들어 놓고요. 이 1000개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네. 1000개를 만들어 놓고 예. 이거를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이 단어를 거의 실시간으로 그래.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쉬운데요.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 단어의 단어의 연결이니까. 단어의 연결이니까 사실 우리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말은 이게 조사가 사실 아. 앞에 이 그 명사에 붙을 때마다 또 변하고 동사도 계속 변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색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영어는 사실은 그런 형태 변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이게 많이 쓰는 단어들 한 1000개를 해서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10,000개 이상의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때 실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에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이슈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게 스피치 BCI라고 하는데 스피치 BCI를 쓰다가 그러다가 뭐 다른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나 말하고 싶은 게 아닌데 막 말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예. 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껐다 켰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켰다가 켰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실 방송하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마이크 끄는 것처럼 네. 그래. 끝나면 끄고 네, 뭐 그렇게 하는 맞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임창환 교수님의 생각을 그냥 우리가 계속 귀를 투명하게 듣는다고 듣는다고 하면 교수님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2% 저 자식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이상한 질문하고 있네. 그렇게 그런 될 것도 수 막 들릴 거 있으니까 아니겠어요. 읽는 것까지는 가능은 해줬다 지금. 그렇죠. 읽는다기보다는 이제 분류하는 거죠. 아직은 이제 한 1000개 정도를 분류하는. 야 진짜 기초적인 거구나. 아직 갈 데가 너무 많네요. 어우, 아직 너무 갈 길이 멉니다. 너무 원리는 많네요. 다 비슷한데 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BCI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3일 전에 논문이 이제 억셉트가 돼서 네.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출판이 될 그래요? 텐데요. 근데 예, 이건 대본에는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어떤 났는데 건데요? 그게? 요것도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했던 거는 소리를 이제 들려주고 그런 다음에 소리를 들을 때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듣고 있는 소리를 합성을 했습니다. 뭘 듣고 있는 있는지. 소리를 합성했다? 네. 뇌를 측정해서 네,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이용을 해서 예. 이 사람이 듣고 있는 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뇌파만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뇌파만 측정해서 네. 얘 무슨 말을 듣고 있구나. 네네네. 를 알아낸다. 네네네. 그건 다 이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뭔가 듣고 소리를 있는데. 듣고 있는데 네. 뇌파를 읽어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아. 대충 무서운 이야기야 이런 게 아니라 네.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이런 그렇죠. 그대로 근데 완전 물론- 거짓말 탐지기인데. 사실은 완전히 그대로 재생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일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소리를 만들었다. 지금은 뭐 그 정도. 그게 수준이죠. 거짓말 탐지기 아니에요. 내가 말 안 해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지금 읽어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들은 거 말고 생각했던 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생각 네, 똑같은 네. 뇌파라고 들었는데. 생각하는 거랑 그다음에 듣는 거랑 약간 오버랩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완전히 똑같진 예,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릿속으로 말을 하는 상상을 하면 그러면 이 말을 하는데 아까 관계되는 말씀드렸던 조음 기관의 운동 영역도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각 영역도 활동을 하고. 생각만 해도. 예, 예. 네, 그렇지. 네, 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소리, 뭐 깐도르메라 모비야 이걸 들었으면 깐도르메라 모비야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뭐 아직 이걸 들었구나. 그 그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예. 뭐 비스무리하게 그냥 단어. 그러니까 좀 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가끔가다 나오고요. 예. 대부분 다 그냥 뭔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게 A 소리야 B 소리야 하면은 A 소리야 정도는 이제 알아볼 수 아직 있는. 그 정도. 예,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초기 좀 단계죠. 벙벙하게 조금 들리는 전에 거. 애가 들은 네. 게 이거게 그러면 네. 정답률이 꽤 네.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사례가 뭐 고등학생들이라는 예. 말을 이제 들려줬는데, 근데 이거를 뇌파에서 합성을 했더니 어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그 신호가 정확하게 캐치가 아직 안 되나 보네요. 그게. 그러니까 신호의 정밀도도 좀 문제고, 어. 그다음에 데이터가 좀 적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했던. 그럼 그걸 나누는 고막에서 떼어내는 게 아니라 뇌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뇌파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런 것만 되면 반대도 되겠네. 청각 장애인한테 맞습니다. 네. 청각 장애인한테 네. 주변의 소리를 들어서 그냥 바로 뇌에다 꽂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네. 반대도 되겠니까 읽을 수 그쵸. 있으면 넣을 수도 있다는 넣을 뜻이잖아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뉴럴링크에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시각 장애인들의 앞을 보게 하고 청각 장애인들이 소리를 듣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청각을 회복을 시키는 게 사실 시각보다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청각 피질 자체가 일단 좀 좁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서 일단 시각을 먼저 하는 것 같고요. 이 청각 처음에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청각 소리는 또 사라졌더라고요. 아직 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봤지만 그 보여지는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뇌에다가 본 걸로 전달해 주는 거는 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임상 실험을 했었고, 근데 그런 발작 때문에 상용화가 좀 어려웠는데 그걸 뉴럴링크가 해서 그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아직 뇌는 가야 될 길이 진짜 멀구나. 그럼 진짜 뇌와 컴퓨터로. 학습 내용을 다운로드하는 게 가능하겠네. 그거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 풀리지 않는 그 중간에 그 뭔가 비밀, 그러니까 컴파일러만 있으면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죠. 가능은 해요. 일단 심을 수는 있으니까 전달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달도 어려운 게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컴파일러라는 게 바꿔야 이제 되는데. 통역이니까 그렇죠. 통역이 필요한데 어. 지금은 통역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전파든지 뭐든지 해서. 3618이라는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여기다 이제 이식시키고 싶은데 3618을 넣고 싶지만 뇌한테 어떤 신호를 해야 3618인 건지를 그렇죠. 정확합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뇌의 언어를 모르니까 네. 야 36은 18에 잊어버리지 마. 요거를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는 게 바꿔야 어렵다. 되니까. 띠띠리 띠띠띠띠띠 이건지 네. 띠띠띠 띠띠리띠띠 이건지 네. 모른다는 모른다. 거죠. 맞습니다. 네. 너무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 알려면 되게 어렵겠다. 막 임의의 전파를 줄 때 야 네 머릿속에서 지금 뭐가 떠오르는지 빨리 얘기해. 아무것도 떠오르다 갑자기 강아지 뭐 이러면 조금 전에 뭘 넣었더니 얘가 강아지를 인식한 거야. 뭐 그렇게 하나씩 찾아야 되네. 실제로 그런 비슷한 연구를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예. 그 연구를 비슷한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각 피질 쪽에다가 전기 자극을 여러 가지로 가해서 뭐 이게 물 흐르는 소리,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바람 부는 소리, 이런 이제 소리들을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지금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듣기로는
그 머스크가 하는 뉴럴링크 방식 어쨌든 뭐가 지금 데이터도 정확하지도 않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를 정밀한 데이터를 못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뉴럴링크처럼 뇌에다 그냥 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럼요. 어? 네. 그래서 줄 때도 거기에다 데이터를 주고 네. 받을 때도 거기로 통해서 받아야 네. 뇌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지. 이게 그렇죠. 전파로 이렇게 뭐 하면 네, 머리 바깥에서 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네. 그렇겠지. 뉴럴링크가 그럼 앞서갈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뭐 뉴럴링크 방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긴 하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주변 기기를 제어한다거나 하기에는 뉴럴링크 방식이 좀 지나치게 오버스펙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싱크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침습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헬멧만 쓰면 되게. 아니요, 그 헬멧만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혈관을 통해 가지고 스텐트를 집어넣습니다. 어디에다? 그러니까 목에 있는 경정맥을 통해 가지고요. 예. 스텐트를 밀어 올려서 위에 있는 뇌에다 넣어요? 예, 뇌 대뇌까지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그 스텐트에 전기 신호 측정하는 이 전극을 삽입을 해서요.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서 그다음에 어깨 축지 아래쪽에 통신 이제 칩이 와. 들어가 있어서 대수술인데?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게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죠. 왜냐면 스텐트 시술은 많이들 하잖아요. 스텐트 시술은 심지어 심장내과에서도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뉴럴링크의 수술은 신경외과에서만 하는데 구멍 아예 뚫는 거니까. 그렇죠. 뚫는 거니까 그건 신경외과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찍찍찍 넣어가지고 네, 걸어서 이거는 딱 사실 반창고 뭐 붙이고 심장내과에서도 떼한다는 거지. 스텐트 시술을 하고 뭐 신경과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훨씬 더 대중적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수술의 사실 성공률도 훨씬 더 높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요 싱크론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스텐트 로드 회사가 싱크론. 네. 야, 기초 거긴 가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정말 그렇겠구나. 그래서 싱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제프 베이조스와 빌 네. 게이츠가 이제 이끌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 각각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정도씩 투자했어요?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 인류의 미래 기술이지 그게. 싱크론은 상장된 회사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쉽지만 얼마나 다행이야. 아 그렇군요. 갈 길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제 교수님도 이런 거 연구하고 계신데 네. 우리는 좀 거기에 그런 기술의 흐름에서 잘 따라가고 있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온것 우리는 같아요? 일단은 요소 기술들은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요소 기술이 뉴럴링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그 전극,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 그다음에 통신, 체내외 통신, 그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묶는 패키징, 예. 그러니까 등등의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그다음에 이 신호를 읽어가지고 해독하는 기술. 음. 근데 이런 개별 기술들만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문제는 뉴럴링크도 그렇고 중국 회사도 그렇고 얘네들을 한데 합쳐가지고 사람한테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제가 볼 때는 딱 타이밍이고 이걸 놓치면 그러면 사실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예.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중국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중국에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뭐 실험이나 시술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없죠 이 분야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이쪽 분야의 기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소버린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저희는 BCI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외 기술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 특히 이게 국민의 어떤 보건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마비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걸 뉴럴링크 기술에 의존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관세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뉴럴링크가 가격을 5배 올리겠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거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따지면 우리나라가 할 거 너무 많죠. 석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탱크나 비행기, 네. 전투기 다 그 국산화해야지 그럼 뭐 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또그 보건하고 관계가 돼 있기도 하고 이게 신호 자체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테슬라가 워낙 이제 이게 닫힌 생태계를 자기네들만의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뉴럴링크는 이게 테슬라하고만 연결이 되고 옵티머스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만들지 그럴 않을까. 수도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연결시켜도 바로 돈 걷으면 되는데 예. 야 이것만 하면 안 되고 테슬라도 같이 사야 돼라고 하면 환자가 그 돈 없으면 뭐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그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뉴럴링크를 이식을 하면 그분들이 쓰기 위해서 테슬라와 옵티머스까지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그럴 있는 수 거죠. 있겠네. 호환은 네. 잘 되고 그렇죠. 그러긴 하겠네요. 네네.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우리 그럼 테슬라 쓰면 되죠 뭐. 꼭 현대차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거는 완전 AI도 또 누가 좋으냐에 따라서도 완전 갈릴 것 같은데요. 그냥 하드웨어뿐 아니라 맞습니다. AI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완전 기술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테슬라가 유리하네. 네. 테슬라, 머스크가 네. 뉴럴링크도 있지, AI도 좋지. 그렇죠. 뭐 근데 봐요. 이제 지금 사놨다가 10년 동안 주가 안 오르고 막판 10년째 오르면 그 9년을 못 참습니다. 네. 자, 이런 세계 그런 걸 이제 BCI라고 하는 거죠. 네네. BCI가 이제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네네. 인터페이스. 네. 근데 교수님 이쪽 연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걸 공부하면 당장 그거 공부한 사람이 필요해라는 기업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용화가 눈앞에 있지 않다 보니 특히 한국에서는 뭐 테슬라나 뭐 빌 게이츠 재단이나 그런 데서야 몇 명 뽑아갈지 몰라도 그럼 이런 연구는 어떻게 스폰서를 받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뉴럴링크 같은 기업이 만들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너무 그러니까 미래 너무 기술. 이제 조금 그러니까 뉴럴링크가 처음 설립이 된 게 2016년인데요. 근데 이미 거의 한 10년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게 203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15년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뉴럴링크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1조 원을 한 10년 동안 부어가지고 그래서 15년 뒤에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돈을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이 국내에 그렇죠.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중국도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걸 상품화를 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거 합니다. 너무 미래라서 그거 네. 외에는 돈 될 데가 없다. 그렇죠. 지금 이야, 참. 그래 사람 실험하려면 다시 돈 많이 들 것 다 같은데. 돈이죠 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미국처럼 돈 많고 이런 나라가 투자도 많이 받고 하는 나라가 훨씬 유리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한번 뭐 하나 하면 그냥 혼자 다 먹는 거잖아요. 네, 네. 시장이 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또 미국은 미국인들이 하면 이거 성공하면 전 세계를 먹어 테슬라 봐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한국은 한국 기업한테 뭐 보내줬다가 세계를 먹은 케이스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 그 돈을 또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할 건데 없잖아요. 힘들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똑같은 돈 시장이 받고도 크잖아요. 시장이 크잖아. 아니 똑같은 기술이나 만들고 시장 탓을 해야지. 이상하게 국산 기술은 항상 돈을 먹고도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던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이 있어도 내가 이걸 표준이니까 다 따라와.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먼저 만들면 와 저기 표준이구나 싹 따라가는데 우리가 한국이 만들면 야 우린 다른 거 만들자. 그런가? 그래 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왜 그러지?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이 분야는 제 생각에는 아직 그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요소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이 예, 한국이 그러니까 요소 기술이라 하면 예를 들면 네. 뭐 어떤 게 요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극이나 아니면 사실 뭐 회로나 통신 이런 쪽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앞서간 부분. 앞서간 네네. 게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빠르게 아주 집중적으로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그러면 생각보다 어차피 차이가 미국도 지금 많이 나지 200m 않습니까? 앞에 있어요. 네, 네. 그런 분야가 쉽지는 않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다져온 무슨 기초과학이나 이런 게 필요 없겠네요, 사실은. 어차피 어, 더듬더듬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지금 미국이 이쪽 분야에 워낙 지금 붐이라서요. 그래서 미국의 각 대학들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아주 젊은 그런 연구자분들,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지금
국내 그 아하. 연구소라든가 대학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모으면은 그럼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분야가 예, 그건 말 되네. 그건 말 되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분 오실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좀 정부가 밀어주고 지원을 좀 해야 돼라고 할 땐 다 그냥 자기 영역이 중요하다고는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안 중요한 영역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뭘 기준으로 하고 말고를 하냐라고가 고민이 실무적인 고민인데 가능성이 말씀하신 있는 대로 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적게 나 있냐. 그렇죠. 요건 열심히 하면 진짜 그것부터. 뒤집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뭐 시장 규모는 사실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일론 머스크가 뛰어들었으니까 일론 머스크도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인데 근데 돈이 안 되면 뛰어들었겠냐. 머스크 한 명만 제끼면 돼. 지금 머스크 하나를 지금 전 세계에서 못 제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아, 참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요즘 일론 머스크도 뉴럴링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열풍인데 이거는 거꾸로 지능을 이제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그렇습니다. 지능 인공이네. 지능 인공. 좀 그동안에 좀 한 2년 만에 나오셨는데 업데이트 좀 해주신 것 같네요. 야, 이것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 이 분야에서도. 엄청 중요한 분야죠. 뇌를 컴퓨터랑 바로 연결한다고 생각해봐. 미친 거지 이거는. AI보다 더 어떻게 보면 혁명적 발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인은 별로 이게 있다고 더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알고 탁 해서 그냥 한 몸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얘랑 한 몸이야. 그럼 실감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실감 게임이 아니더라도 생산성이 극대화될 것 같아. 지금 AI만 해도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먹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뇌랑 뇌가 하나로 컴퓨터와 뇌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 뭐 현실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적용되기는 쉽진 않죠. 예.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되죠. 별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이게 결국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뭘 더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마우스로 하지 왜 이걸 뇌를 째고 나는 마우스 없이도 화면이 움직이지롱 이거 한다고? 아니 그 일단은 이러고 있으라고? FDA가 일단 승인을 안 해주겠죠. 예. FDA가 예. 장애인들에게만 하겠죠. 다만 이제 장애인들 팔다리가 불편하시거나 네. 뭐 그런 분들은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 근데 그 시장이 얼마나 크냐는 또 고민거리겠네. 매트릭스 같은 세계가 오면 와 저는 진짜 네. 근데 뭐 일반인들한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항상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보니까 많이 멀었네. 네. 알겠습니다. 언어를 잘 모르니까 주입이 안 되겠지. 안돼. 찾아내기만 하면 그게 금방일 텐데. 안 될 것 같아. 아직도 한참 멀었어. 지식도 주입하고 경험도 주입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언제쯤 될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 뛰어넘고 그러니까 싱귤레리티가 오고 뭐 그 뛰어넘는 트랜센던스가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해독을 못하지만 인간보다 더 뛰어나진 AI는 이런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해독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그런 범용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발달을 한 패턴이 있을 테니까. 뒤여야 패턴이 그래야 있을 가능하지 테니까. 않을까. 그러면 뇌에 뭔가 심는 것도 가능하다. 지식을 심는 것도 가능할 거다. 그게 뭐 해독만 되면은 사실은 그래, 언어라고 하는 그렇죠. 게 언어라고 그 하는 게 네. 다양한 패턴들의 귀납적인 정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발견 못해서 그렇지. 그렇겠네. 그 시대가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군요. 그냥 이식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속도가 그렇게 빠를 걸로 예상이 되진 않습니다. 집어넣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예. 머리에다가 다운로드 집어넣는 게 15초에 금방 되는데 어.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이게 물론 병렬 처리를 하긴 합니다만 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뇌에서 결국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게 이 그 사실 활동전이 그 고등학교 생명 시간에 배우는 그 활동전인데 활동전이가 사실은 1초에 1000번이 최대 발생 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kHz예요. 클럭 주파수가. 예. 근데 우리 사용하는 PC는 뭐 2.6 기가헤르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클럭 주파수 속도가 더 느린 거죠. 아. 그러니까 양이 데이터 양이 많으면 이거를 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 자체가 못 넣을 수 있다고 집어넣는다. 해도 뇌가 속도가 느리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는 아. 동안에 서서히 자기 그런가 전에 보네. 업로드 딱 버튼 눌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업로드 완료. 뭐 이 정도 속도지 이게 매트릭스처럼 뭐 아. 5초, 10초 만에 되진 않을 거다라는. 참 그것도 문제네. 밤마다 하나씩 넣어야 되겠구만. 밤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예. 업로드가 됐다고 모두 나의 지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요? 뭐 하루 동안 경험했던 것들, 봤던 것들이 전부 우리 기억에 다 남는 건 아니니까. 우리 지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차피 뇌가 다시 선별을 해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저장을 하겠죠. 근데 왠지 그래도 시험 문제 보면 왠지 답이 이거 알 것 같아. 근데 모르겠는데 왠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 그걸 본인만 그래야지 도움이 되지. 모든 사람들이 다 4번 같은데 너도 그런 느낌 오니? 그러면 그런 게 만약에 보급이 되면 나중에 저기 대입 칠 때 예. 그 입구에서 수험장 입구에서 저기 검색 스캔할 수도 있죠. 이게 머릿속에 박았나 안 박았나. 그거야 뭐. 빡빡하네.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다. 결론인 생각보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반인들은- 영화처럼은 안 된다. 네. 기술이 발전해도.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게 언어가 안 맞아서 그렇구나. 그런 거지. 자, 한양대 임창원 교수님 오랜만에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